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은 이어졌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96%, 154.01포인트 상승한 16,257.3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0.69%, 29.56포인트 뛴 4,292.97에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장중 1,858선까지 돌파하며 지난달 15일 만들어낸 신고점을 재차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2월 서비스업 경기가 넉 달 만에 가장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 관련 조사업체인 마르키트가 집계한 2월 서비스업 PMI는 52.7로 지난 1월 56.7보다 하락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통상 PMI는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해당 업종 경기가 확장세라는 뜻이고 그 반대면 경기가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심한 겨울 날씨가 1분기 미국 경제 문제 요인이라며 이번 집계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유로존과 독일의 양호한 지표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전날보다 0.09% 오른 6,844.1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도 0.14% 상승한 9,670.04에 프랑스 각 40 지수 역시 0.68% 오른 4,410.86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독일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IFO 연구소는 2월 기업 경기 신뢰 지수가 111.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110.6과 블룸버그 예상치 110.5를 모두 웃돈 것으로 지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로써 넉 달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지수는 앞으로 6개월간의 기업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 지표로 100을 넘길 경우 경기가 상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은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국인 유로스타트는 1월 유로존 CPI가 전년에 비해 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달 0.7% 상승은 웃돌았으나 시장 전망치 0.9% 상승에 못 미친 것은 물론 유럽 중앙은행의 목표인 2% 상승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또한 1월 유로존 CPI는 전달과 비교해서는 1.1% 떨어져 2001년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ECB가 다음 달 6일 개최되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농사를 좌우할 차기 전략폰 갤럭시 S5가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갤럭시 S5는 업계 최초로 1600만 화소 아이소셀 방식의 카메라를 탑재해 사진 촬영 성능을 높였으며 패스트 오토포커스 기능을 통해 자동 초점 시간이 0.3초로 짧아졌습니다. 또 지문 인식으로 잠금 화면을 해제하게 했고 함께 출시한 스마트워치 등과 연동할 경우 내장된 심박 센서를 통해 실시간 심박수를 측정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갤럭시 S5는 4월 전 세계 150개 나라에서 동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S&P 500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냈네요. 지난달 중순 정도의 고점인 1850포인트를 넘긴 건데 재미있는 것은 나스닥도 이미 13년 약 10개월 내 최고치를 찍는 상황에서 S&P 500이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가상은 아니지만 장중에 신기록을 경신했다라는 거 간밤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수 관련 뉴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날 서비스업 지표는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파로 인한 일시적 영향이라면서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고요. 봄이 되면 한파가 끝이 나면 이제 지표는 좋아질 거다. 당연히 이렇게 기다리는 눈치도 컸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에 기업들의 활발한 M&A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M&A가 큰 재료가 됐다면 우리 증시에도 오늘 재료가 하나 기다리고 있죠. 네,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제 조금 밀렸습니다만 오늘 정책 모멘텀에 반등할 수 있을지 모두들 기대를 걸고 있는 운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일관성 없는 수급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SM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신청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리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외국 증권사 여러분,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의 신청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올랐을까요? 어제 지수가 재차 밀리면서 1950선을 내주었는데 장 초반 한때 1960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60일 이평에는 맞닿으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조금 부침이 있을까요? 전망 들어보고 싶고요. 삼성전자도 전일 좀 조용했더라고요.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중가상은 추가 반등 실패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61평에 이제 다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61평 다 이제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지난주 거에 상세하게 이야기 해놨으니까 여러분 서울경제TV 인터넷 치셔가지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61평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계속 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특히 이제 뭐 다우존스는 못했는데 나스닥이나 특히 S&P 500 반도체 지수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폭등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 영국 지수도 그렇고요. 도이치 지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해 종합 증시가 반대로 짚고 급락하는 그런 모양에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종가를 상해 증시를 따라가면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는데 제가 요즘에 볼 때 이제 남학신하고 집신을 파는 부모 입장이 아니냐, 우리 증권인들이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집신을 파는 자식이 걱정되고 또 날이 맑으면 남학신 파는 자식이 걱정된다 이렇게 이제 비유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세 진짜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에 거의 잠을 설치는데 뭐 시정일이 좋아서 감 설치는 거 있지만 뭐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뭐 계속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쉬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팔았으면 싶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고 있는데 오늘은 저 이제 고점에 한번 팔아보자 이런 주인데 팔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61평 이제 21평은 돌았어요. 21평은 돌았지만 21평 자체가 돌아도 큰 재미가 없습니다. 왜 재미없냐? 61평 자체가 이건 막 거의 지금 사생 결단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고점 매도에 현명한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지표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만약에 데드크로스 난다면 장 자체가 한 3일 정도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점에 파는 날에 여러분의 포인트를 한번 맞추셔야 되고요. 특히 지금 자리에 61평과 301평에 철옹선 같은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라가더라도 다시 그 집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은 고점에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301평이 하필이면 구름 변곡점, 구름 저항대에 있습니다. 구름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연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전환선이 시고 아직까지 기준선이 꽤 남았거든요. 기준선이 한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선행 스펜트도 거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언뜻 보면 61평을 치고 갈 그런 자리가 있지만 주가에 그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우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 템포 분명히 쉬어가는 자리. 이 쉬어간다고 주가가 급락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 대신 급등도 안 하고 급락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혹 악재가 나오면 우리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현금화에 줄여가자. 이런데 현금화 할 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외에는 솔직히 크게 뜬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정모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61평 다이면 종합주가도 61평 다인다 했는데 삼성전자 61평 다임이 종합주가 61평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가 61평이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강력하게 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끄집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주가는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의 상승이 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동향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동향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인데 장중에 매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지 안 사는지 봐야 되는데 사는 거 3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2천억 산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 또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선물 동향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요즘 제가 방금 집신하고 나가신데 선물도 옵션이 그래요. 옵션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풋옵션에서 50억, 본전 어제 했으니까 정리했는 것 같고요. 콜옵션 매도 이 부분은 어제 이제 굉장히 담보 부정 나가지고 100억이 아니고 한 500억 정도 불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옵션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경제도 튼튼하다, 수출도 잘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고객 예탁금 부분 그리고 옵션에서 우리 개인들을 털고자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악독한 이 마음 이것 때문에 장 자체를 안 올리고 장중에 계속 일교차 크다. 이거 다 양쪽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는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양쪽 다 깡통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장세 최악 국면은 뭐였습니다만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했죠. 선물 동향이다. 선물이 60일 입평자리 지금 257 정도가 있습니다. 257인데 어제 굉장히 많이 떴어요. 255.50까지 왔는데 주가가 지금 계륵입니다. 상승하기도 그렇고 하락하기도 계겠다. 이럴 때 볼 때는 어떤 라인을 꺼가지고 위쪽은 콜, 아래쪽은 풋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계속 코피 터질 수 없는 정근대적인 방법이다. 이게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서 250.10을 콜을 걸었다. 이러면 과연 여기서 콜 걸어가지고 4연에서 손절매 칠 수 있을 것이냐. 손절매 못 치거든요. 손절매 예를 쳤다 이어서 푹 걸었다 해도 이만큼 못 사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근대적인 라인 꺾고 위쪽은 콜 아래쪽은 풋 하는 베이시스 몇 개 보고 그런 선물 하면은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선물을 해지 매매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선물은 원라인 매매보다는 3라인 매매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선물하시는 분들 지금은 네거티브 매매, 몽땅 콜, 몽땅 풋은 다 주고 가니까 해치 매매로 대응해라.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선물이 모든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의 길로 있듯이 선물의 무게중심인데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워낙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워낙 강력했죠. 이 매물대 지금 매물대에 쌓여있다. 매물대에 쌓여있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적은 분들이 한쪽 포지션으로 정하는 것을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선물도 해치 매매 또는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동향 보면요, 요즘 외국인과 기관 동향이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직접 계속 사고 있는 그런 부분. 근데 그 양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도 요즘에 굉장히 못합니다. 작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선물해서 거의 20년 동안 번 걸 다 잃었습니다. 외국인이 전부 아니고 지금 외국인 사는 주식 쌍끌이 매수하는 종목 그건 현명치 못합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외국인 매수해서 수익을 받지 나머지는 외국인도 요즘 주식을 별로 못하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다고 여러분이 사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여러분 굉장히 관건 있죠. 오늘 또 도전할 것 같은데 그 도전이 1967입니다. 67까지 가려면 지금 18포인트 더 있는데요.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어제 시가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것이만 한데 일단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의 힘이 강력하게 한번 뿜어야 되는데 뿜은 후에 음봉이 나버리니까 굉장히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 주식이 한 10포인트 상승인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팔아보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재미는 막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주가가 여러분 활동성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활동성이 커졌다는 것은 응가량이 굉장히 와락가락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1959, 60포인트에 있어 그 어떤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그래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 안사가 그렇지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가가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85포인트, 90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여러분 계좌가 본전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종목의 선정이 문제가 있다. 이럴 때수록 단순한 매매를 해야 된다. 단순한 매매는 1등주 주가 외에는 없다. 요즘 보시면은 실적비 저평가 그런 종목이 굉장히 안 오르는데 그런 거를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코스닥 사는 때마다 물려 들어갑니다. 특히 주가가 꼭지에서 음봉, 이게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파는 그런 부분인데 음봉 이 부분이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음봉이요, 쉽게 해지가 위에 올라갈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워낙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계속 팔으라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매도를 지지한 부분이 510 이상에서는 매도해라. 왜? 510에서는 대형주는 겠지만 나머지 소형주는 돌 순환 매매 계속 매매해라 하는데 매도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코스닥의 고점이요, 여러분 종목의 별 고점이 앞으로 1년 동안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특검이 문제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부동산도 좀 했지만 증권 쪽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증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증권 저쪽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좀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회계사 부분입니다.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하고 특히 대그룹이 적자를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국민호수속이나 이번에 CJEM이라든지 저번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GS건설, 해외건설의 적자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국민호수속이는 이런 거는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 상장 폐지를 시키면서 전 재산을 기업들에 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직접살인은 물론 그렇지만 간접살인, 우리 동양사태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이런 식으로 회계사들이나 대표이사 이런 분들은 저는 사형제에 분명히 찬성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분은 한 명 죽이니까 투자자를 여러 명 죽이는 간접살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의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주식을 한 템포 쉬어간다. 팔아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왜 팔아야 되냐면요. 선물의 주체 자체가 거의 본전입니다. 어느 한쪽이 깨지고 한쪽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본전이에요. 본전이라는 것은 올라가면 콜 샀던 사람이 두드리고 내려가면 푸 샀던 사람이 두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선물이 1조 있어도 외국인이 개인들이 기관이 1조 있어도 손해가 났든지 돈을 먹었든지 하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손해 났으면은 더 살 거고 먹었으면 매도할 거고 한데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지금 그 선물 동향 보면 개인들의 옵션, 풋 옵션 매도, 콜 옵션 매도 여기서 양쪽에 쿠션, 속된 말로 우라마시처럼 계속 여러분 털어가지고 개인들의 돈을 계속 뺏는 1월과 같은 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3일 남았는데 우리 개인들 부디 이거 좀 정리하십시오. 1월 장 왜 1월에 장 자체가 올라가면 글로벌 장이 올라가면 우리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콜옵션, 풋옵션 매도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걷고 여러분의 데미지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일확천금 없습니다. 겨울에 여러분 얼굴 대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대박 관상은 없고 쪽박 관상밖에 없으니까 부디 콜옵션, 풋옵션 매도하지 마라.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 자신 없는 분들은 현금화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계속 쉬어가야 된다. 왜? 이 매물대가 쉽게 뚫리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전력 투구하는 그런 왜 고객의 특검 총알 없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바지 파켓트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슬럼화 시키고 삼성전자 130만 원 이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삼성전자 사가지고 팔고 써가는 그런 단순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실 거 압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 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시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자신 없는 분 쉬우시고요. 최대한 현금화에 조력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60일 이동평균선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셨고 당분간 횡보하거나 악재 출현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고점에서 팔길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아마 기다려야 될 거라고 하셨는데 선물 쪽도 해지 매매나 혹은 쉬어가자라는 전략을 같이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미리 알아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네요. 멘토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정몽준 관련 테마들이 또 한 번 꿈틀했었는데 코엔텍과 현대통신은 상한가에 못 들어갔지만 후발주자 성격이 짙다라시면서 천천히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추천해 주셨던 한국내화만큼은 나홀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더라고요. 축하드리겠고요. 오늘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혜주 분석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예전에 추천해 주셨던 사람인 HR은 어제 이미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수혜주 분석도 기대해 볼게요. 네, 일단 어제 우리 증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흘러갔죠. 제가 삼성전자의 금요일 한 3% 정도 갭상승에 대한 의문을 약간 하는 듯한 움직임도 느껴진 금요일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정에 대한 그런 말씀도 드렸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 531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보다는 지수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서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시총 1, 2, 3위 종목들 정고점 근방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된 하루였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고점이 530.98포인트니까 0.02포인트 차이로 돌파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11선 부근 그러니까 52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어제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보다는 지수로 좀 강하게 시총 상위 종목들 비교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힘이 딸리다 보니까 큰 폭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재료주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갖는 게 기관 투자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당하지 않는 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런 의미에서 어제 추천드렸던 레드로버가 좀 강하게 치고 가는 모습이었죠. 제가 레드로버를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뒀었고 금요일날 추천드리면서 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이 될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매수 체결을 일단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 레드로버를 전략을 수정하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갭상승 출발이 된다면 시가 매수로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시초가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어제 장중에 한 5% 넘는 시장 대비 급등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선방하는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로버가 일단 어제 상승 요인이 너잡의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사실 1월 중순에 11,0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반등세가 없이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나와주던 이 레드로버의 주가는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을 씌울 수 있다라는 점. 해서 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좋은 모습으로 200만 주 가까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이 좀 충분히 오늘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4월 달에 어차피 너잡의 러시아 개봉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나오던 상당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움직인다는 점 인지를 하셨다가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관심주로 두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50하고 한국내화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50 같은 경우에는 AI 이슈로 좀 주가가 상승할 때 AI 종목들 중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 대비 급등락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일단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50이 어제는 미세먼지 관련 이슈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AI 관련주로 추천을 드리면서 바로 다다음 날 정도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AI 이슈가 처음 나온 재료가 좀 아니기 때문에 재탕으로 상승이 나와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패대기 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고 물리셨던 분들도 함께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미세먼지 이슈로 상승을 하면서 파로도 그렇고 이글벳도 상승을 했지만은 50만 상을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만큼 50이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증거가 되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패대기 치는 전략을 좀 임하시면 수익률 차원에서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내화도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제가 정몽준 관련주 후발주로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이 한국내화 같은 경우가 가면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인데 기간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좀 짜증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 고객분들이나 회원분들도 좀 수익은 냈지만은 연속적으로 내지 못하고 단기성으로 좀 대응한 상황인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물량 체크를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매도가 한 창구에서 계속 나옵니다. 해서 종가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기관에서 또 금융투자하고 투신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와주면서 상에다가 때려 박는 아주 너희들은 올려라. 우리는 때려 박는다. 아주 잡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기관 매도세가 싹 나오길 바라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 혼자 뭐 한 2억, 3억치 사면 호가가 한 5, 6% 정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 체결이 되신 분들 그리고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정고점이 4,250원입니다. 4,250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구장창 물량 폭탄을 기관들에게 때려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박근혜 정부 3개는 정책 수혜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어제 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에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은 타이밍은 완전 바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먹을 게 있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일단 종목은 사람인 HR 일자리 관련주인데 제가 이 사람인 HR을 사실 2월 초경에 추천을 드리면서 지방선거 관련 이슈로 지역구의 단체장들에게 일자리 공천제를 통해서 공천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달에 일자리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3개년 경제 계획에도 일단 포함이 되면서 정부 정책적인 면으로 서서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주가가 이제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를 좀 다시 보시면은 일단 제가 어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좀 버티는 모습 그리고 어제 오전에 제가 호가창을 좀 보니까 오전 시초부터 10시 구간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 이후에서 멈춘 현상 그러니까 4% 5% 정도의 지속적으로 그 구간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물량을 약간은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약간 강하게 좀 받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과 주목 지금 단기 입형성들을 지금 전부 지금 돌파를 하면서 바닥에서 좀 거래가 터져주면서 기관 매수세도 동시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좋지만은 중기적으로도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다. 그래서 목표가를 한 13,000원 구간 정도 13,000원 구간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전저점, 그러니까 1,700원 정도, 1,7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 사람인 HR, 공략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일 같은 섹터 내 유일하게 상한가에 안착했었던 50과 한국내화에 대해서는 수익 실현 사인을 내주셨고요. 오늘 최대 이슈가 될 법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수혜주로서는 어제미 급등하긴 했지만 사람인 HR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이었네요. 이르코의 상한가 팩토리의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